마이 갓. 너 원하는 게 뭐야? 게임, 너의 과거를 돌아보는 거. 둘 중 하나가 죽어야 끝나. 1년 전 게임을 시작했던 살인마 잡으려다 후배들만 잃은 김택록 형사. 결국 결심했다. 경찰 때려치우기로. 잡아야 할 것은 범인 말고도 많다. 차라리 굴삭기면 하나 취득해서 노후를 준비하기로. 그런데 삼재판에서 안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복직 준비나 하시라니까 굴삭기는 무슨. 어쩔 수 없다. 그냥 복직하자. 비타민C도 열심히 먹고 다시 시작. 셔. 출근길 눈앞에는 비리덩어리 인물이. 지역구가 여기인 이영호 의원이 정재계를 총망라한 거대한 비리들이 여기 금호시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다시 시작된 택록의 하루. 무서워서 어떻게 살아? 금호시에 의문의 절도 사건이 발생합니다. 금고를 열어볼 시도도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만 가져갔어. 이전 사건이랑 같은 놈들 지급죠? 응. 230에서 40 정도 될 것 같아. 여자일까? 여천계 협조청 해낼까요? 1년 넘도록 이 지경이니. 근데 한 형사 한 팀장님. 분명 구린내가 나는데 조사를 안 해. 심지어 신임 서장한테 아부 떨어서 승진까지 했잖아요. 근데 선배님한테는 눈치 주면서 휴직서 쓰게 만들고 굴삭기 면허 따겠다고 책상에 앉아있는데 강력계 현장에 계셔야 될 분이 그러고 있으니까. 두 사람의 걱정을 한 몸에 받은 택록은 부서가 바뀐 상황. 여성 청소년 수사팀으로 가시는 겁니다. 가라면은 뭐 가야죠. 칼 맞고 총 맞을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퇴직 전에 경감은 달고 가셔야 저나 후배들이나 마음이 편하죠. 이유는 뭐 그게 답니까? 강력계가 체질인 택록. 잘 견딜 수 있을까? 사실을 알게 된 성아 또한 당황합니다. 택록이 근무하게 될 여천계. 와, 엉망인데? 일등이에요. 저 휴직 들어가면 넓게 쓰고 계시면 됩니다. 택록은 여천계 팀장 연주연에 대해 듣게 됩니다. 5년 전에 서울에서 난리 났던 지적장애 고등학생 집단 폭행 사건 기억나시죠? 까지 끌고 가서 결국 실형 확정. 선배님하고 딱 반대시거든요. 원칙과 절차 어기는 거 엄청 싫어하세요. 힘보단 뇌가. 더 쉽게 말하면 서비스 마인드가 필요하다. 근데 넌 누구? 오늘부로 여청 수사팀에 발령받은 신순경 공하늘입니다. 파트너시구나. 복귀하자마자 너무하네. 진짜 여천계 가실 거예요? 남은 2년 뭐 어디에 있든 심란 모드. 이들 앞에 나타난 이 남자는 최도영 형사님 맞죠? 퇴직하고 금호시로 내려오신다더니 진짜네. 그때는 기수대인가? 그때 같은 팀 아니셨어요? 간다. 근데 이상하게 기수대에 있을 때 얘기를 안 하신다. 부산 연쇄살인 사건에 관한 책이 영화화돼서 1000만 관객을 돌파했잖아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강력범죄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는 건데 뿌듯한 게 아니라 부끄러워요. 까칠하지만 진짜 경찰 정신 가득한 듯. 최도영 형사님이 만드신 재단에 금호소가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니 금호 경찰에 실망하셨을 시민 여러분들께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이건 받아 적어서 기사에 꼭 내주시오. 최도영 형사님 아니세요? 그가 찾는 이는 따로 있었는데 김택록 형사 여기 있지 않네. 네 저기 여천계로 가죠. 택록이 여천계로 갔다는 말에 놀라는 최도영. 둘이 아는 사이인가? 구동범의 사무실을 찾아간 성아와 경찰. 이렇게 샀어. 이거 사오라고 꼭 집어오셨잖아요. 원창하세요. 그래 고맙다. 그 형님은 여천계 갔다며. 경찰서 막 다 디빈가 아이가? 생각보다 덤덤하시더라고. 제가 알던 택록 선배님 맞나 싶어요. 택배랑 꼴랑 한 달밖에 일 안 해놓고 왜 택견이라고 불러요? 조폭아들 그 별명을 붙였다. 눈깔이 한 팍 뒤집히지. 아유 우리들 다 내빼.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해가 안 된다니까. 어울리지도 않는 여천계에 앉아있는 게 이게 말이 돼요? 그 양반 지금 내일 모레면 60이다 60. 30년을 그래 살았다. 근데 지우 사건 때문에 이 공항까지 와본다 이가. 근데 작년에 그 난리 나쁘지. 너 원하는 게 뭐야? 게임, 어떤 게임? 아주 쉬운 게임이야. 너의 과거를 돌아보는 거. 그런 일까지 겪었으니 아니 저 지금 복직한 것만 해도 진짜 대단한 거라니까. 늦은 밤 택록은 어딘가로 가는데 그 시간 성아와 경찰 역시 이곳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세워봐. 꼬맹이 왔다. 왔어? 뭐지? 이 늦은 밤 모여있는 쟤들은? 이게 다야? 그것도 잘 쳐준 거래. 거래처 바꿔야 하나? 미성년자들의 수상한 만남을 발견합니다. 지원 요청할까요? 애들인데 무슨 지원 요청을 해? 요즘 애들이 얼마나 무서운데. 경찰의 말을 무시하고 바로 직진하는 성아. 일진, 가출, 팸 뭐 그런 거죠. 하지만 아이들은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데
너 위험해. 내려놔. 뭐예요? 경찰이에요.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야, 제일 준비해. 경찰의 말대로 지원 요청했어야 되나? 하지만 애들은 쉽게 잡히지 않는데 그때 나타난 택록. 겨우 여자의 한 명이 잡히는데 뭐야, 미성년자야? 야, 가출 신고도 되어 있네.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연쇄 절도 사건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커요. 보호자에다가 복지사까지 불러야 될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줄 아냐. 그냥 집에 보내갖고 내일 다시 오라 그래. 성아는 하나를 그냥 보내는 게 마음이 안 놓이는 듯. 선배님이 직접 보셨어야 돼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하지만 택록 역시 모른 척 결국 집으로 보내기로 합니다. 집은 왜 나온 거예요? 아줌마가 뭔 상관인데요? 하나가 위험한 곳에 노출돼 있더라고요. 잘 보살펴 주세요. 부탁드릴게요. 들어와. 이거 내 연락처야. 무슨 일 있으면 꼭 연락해. 성아는 하나의 행동에서 과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죽더라도 아저씨 도움 안 받아. 우리 아빠 감옥에 쳐넣어놓고 아빠 행세하는 거 스스로 안 웃겨? 범죄자 자식이 뭐가 되겠어? 똑같이 그러고 살겠지. 이성아! 택록과 깊은 사연이 있었던 성아. 거기서 뭐 하고 있었어요? 부동산 들렸어? 하나요. 왜 이렇게 신경을 쓰냐? 대충 해. 그럼 저는 왜 신경 쓰셨어요? 하지만 다시 집에서 나온 하나. 경찰 따라붙은 거 아니지? 괜찮아? 그리고 다음 계획을 세우는 아이들. 저기 교회 옆에. 알지? 12시 이후로 들어가. 골목으로 돌아서 후문 뒤쪽으로 들어가. 아, 이번엔 돈 좀 되는 것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때 까만 후드티를 입은 수상한 자를 발견한 하나. 계획대로 한 사무실에 잠입한 아이들. 없어. 야, 너네는. 빨리 나와, 그냥. 이번엔 돈 되는 거 단 하나도 없나 했는데 헉! 금고. 뭐해, 빨리 가자. 예상대로 딱 들킴. 어이. 아무래도 잘못 걸린 듯한데 이 새끼 야밤에 사람을 오라가라야. 도망갈 수 있을 것인가? 저 새끼 잡아! 하나, 큰일 났다. 한편 수감 중인 서광수를 만나러 간 택록. 우리를 이렇게 만든 놈들은 멀쩡한데 내가 자폭한 대가가 결국 이거야. 장 회장이 죽은 지도 1년이 넘었어. 그동안 뭘 한 거야 나? 그거 뭘 해야 하나?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오랜 첫눈이 빠르대. 그런데 누군가 택록을 지켜보는 것 같은 건 기분 탓일까? 다음 날 새벽에 차 훔쳐서 타고 다니다 걸린 애들이에요. 멀쩡한 놈들은 알아서 정신 차려. 알아서 정신 못 차리면요. 너같이 되는 거지 뭐. 저처럼 되면 좋은 거죠. 여천계 팀장 연주현을 만나게 됩니다. 연지연입니다. 그녀의 손을 보더니 이상함을 느낀 택록. 그 범죄 브로커까지 싹 다 형사님 덕분에 잡은 거라면서요. 근데요, 형사님. 제 밑에 계시는 한은 지각은 안 돼요. 갑분싸. 명심하지. 첫 임무하러 함께 가보시죠. 학교 폭력을 예방합시다. 학교 폭력을 예방합시다. 성아와 경찰은 전날 밤 절도 사건이 일어난 건물을 조사 중. 여기 위층에는 뭐가 있을까요? 아저씨 한 명이 투자회사인가 뭔가 한다던데. 아, 하나가 위험에 빠졌던 그곳. 경찰입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없었다고 거짓말하는 이 남자 수상한데. 왜요? 이거 분명 하나 거다. 하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게 틀림없다. 경찰들이 왔다 갔어. 아, 그 새끼들 이문 좀 열었어? 뭐야, 아직이야? 이 남자는 왜 아이들을 감금한 걸까? 하나 핸드폰 신호 마지막이지. 역시 재개발 지역 아니네. 성아는 서둘러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여기서 50m 아니에요.
난 저쪽으로 가. 선배! 그 금고 안에 들어있던 USB 그거 뭐 어디지 물어? 저희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평생 블로그로 한번 살아볼까? 험악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그때 나타난 성아. 성아가 위험에 빠진 그 순간 겨우 위기를 모면합니다. 현장에 택록도 나타나고 아이는 저희가 데려갈게요. 강한 척할 땐 언제고 놀 땐 애간네. 뭐 더 했어 임마. 조사받는 우장익. 여러 명이서 야간에 침입해 상해를 입혔으니 무단 침입에 특수 폭행이네요. 공개 차원에서 몇 마디 하고 보내주는 게 낫지 않아요? 조직폭력배를 동원해서 10대 아이들에게 상해를 입힌 게 훈계라고요. 우와 나는데 구린 스멜. 저 변호사가 금호지법 부장판사 출신인데 결국 우장익은 풀려나고 찝찝함을 느낀 성아. 연고도 없는 금호시에 내려온 것부터 재개발 지역에 큰 돈을 투자한 것까지 그때 그 모든 더러운 이해관계들이 얽혀있는 곳이에요. 뭔가 다시 꿈틀거리고 있는 느낌이라고요. 끝난 일이야. 너 이 사건에서 손대. 증거 있어? 너 하나라는 애한테 필요 이상으로 감정이입하고 있잖아. 알았어요. 성아는 택록이 변했다고 생각한 듯. 야, 너 성화 말려라. 무조건 이 사건에서 손떼게 해. 알겠어요. 내려서 드세요. 이거 원두도 되게 좋은 건데. 그때 어떤 기분이셨어요? 자살한 장 회장 사체 발견됐을 때. 택록의 심기를 건드리는 연주현 팀장. 안심이 되지. 그날 이후로 잠을 아주 편안하게 잤거든. 연주현도 어딘가 수상한데 니들끼리 마시라니까. 아 그냥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날 밤 구동범의 사무실로 가게 된 택록. 복직 축하드립니다. 축하는 무슨. 야, 장사 좀 되냐? 이거는 불황이라는 게 없어요. 돈 때문에 싸우고 연하는 부부들 줄을 섰어요. 나는 막 해달라는 거 다 해주지. 다들 술에 취해 즐거운 시간. 사장님이 전직 경찰이라는 소리 듣고 이병 포기하려고 했어요. 뭔가를 고민하던 택록은 기태를 밖으로 불러냅니다. 부탁을 하자. 기태에게 무슨 부탁을 한 것일까? 다음날 하나를 만나러 여천계로 간 성아. 하나 지금 조금 마무리하고 보호기관에서 데려갈 거예요. 왜요? 잠깐 만나볼 수 있을까요? 택록에게 실망한 듯 보이는데 아줌마는 왜 자꾸 나 신경 써요? 너 같을 때 나한테 그래주던 어른이 있었거든? 그때 좀 덜 외로웠어. 아줌마도 제 말 믿어요? 저희요 그 아저씨 사무실에서 훔친 거 없어요. 믿어. 이제 가야 해. 아, 그리고 내가 연락처 다시 줄 테니까. 가지고 있어요. 그때 준 거. 그리고 성아는 복지재단으로 향하는 하나를 한참 동안 바라봅니다. 보호시설로 들어갈 거예요. 추후에 가정폭력 여부 확실시되면 후속 조치도 이루어질 거고요. 전처럼 거리를 떠돌진 않게 돼 있는 거죠. 연 팀장에게서 새로운 사실을 듣게 됩니다. 금고 안에 있던 USB를 내놔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선생님 잠시만요. 그러고 보니 그때 금고를 본 듯. 먼저 가보겠습니다. 우장이 찾고 있던 무언가가 금고 안에 있던 거라면 다른 사람이 가져간 거야. 혼자 가긴 너무 위험한데. 재개발 이권을 노렸던 장 회장과 연결고리가 있어. 그렇게 성아는 우장익의 사무실로 향합니다. 산영동 성폭 사건 있잖아요. 그거 피해자 진술서 죠 성화 선배 우장이 사무실로 가는 중이래요. 알려보려고 했는데 말이 안 통해. 깜짝 놀란 택록. 급한 일 있으세요? 나중에 얘기하자. 네, 선배님. 내가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랬잖아. 거기 들어가지 마. 그런데 위험하다. 튀어. 우장익의 사무실이 폭발하고 성아는
택록은 119에 실려가는 성화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스 누출이 화재 원인인 것 같기는 한데 우장익은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이상아 여기 왜 왔냐고. 그 이상아 소환 해왔어 있지. 그거 다 조회하고 나한테 보내. 알았어? 해당 가출 청소년들을 감금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무모 씨가 오늘날 가스 폭발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폭발 충격으로 쓰러지면서 뇌 자상이 생겼대요. 언제 의식 차릴진 장담 못하는데. 곧 일어날 거야. 강한 애잖아. 왜 말리라고 하셨어요? 성화 선배 우장이 사건 못 파기하라고. 왜 그러셨어요? 택록은 대답 대신 간다. 정말 뭔가를 알고 있었던 걸까? 이 사건은 또다시 이슈를 일으킵니다. 가출 청소년과 다툼이 있던 인물이 가스 폭발로 사망했다는. 화재 사건도 저희가 면밀히 수사 중에 끊이지 않고 있는 불량 청소년들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애들 가지고 불량이네 정상이네 어쩌고 하는 거 옳다고 생각 안 합니다. 과거에 뭘 했는지가 아니라 앞으로 뭘 하고 싶은지를 제발 좀 물어봐 주세요. 잘못된 질문에 열받은 최도영. 아직 혼수 상태인 성화에게 달려갑니다. 그곳을 지나가는 하나에게 집요한 기자가 다가오고. 무슨 일 했어? 혹시 남자들이 성매매도 시켰니? 나야! 손 떼십시오! 보호자 동의도 없이 미성년자한테 그런 질문하시면 심각한 인권 침해죠. 이제 그만 좀 합시다. 아 예. 안녕하십니까. 금호소 여청계 연주연입니다. 앞으로 내가 귀찮게 할지도 모르겠어. 드디어 마주친 택록과 최도영. 오랜만에 만났는데 한잔해야지. 안녕하세요. 우와, 계란말이에 둥태탕. 죽은 수사과장이랑 가까웠어? 가깝기는 뭘 그냥 뭐 경찰서 밖에서는 못 살 것 같은 사람이 뭐 퇴직하니까 좋은가 봐. 잠도 편히 자고 밥도 편히 먹고 똥도 편히 싸고. 야, 오늘 폭발로 다친 형사가 잘 아는 후배라며. 어릴 때부터 봐오던 애인데 신경을 못 썼어. 어떻게든 다 살아가. 장로가 진석이도 잘 살아. 그 재활훈련도 열심히 해서 쩔뚝 있는 거 얼핏 보면 티도 안 나. 다행이네. 대체 난 언제까지야? 택록은 어쩌면 과거의 사건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듯 보이는데 그런 택록이 걱정되는 최도영. 과거는 과거다. 다 잊고 앞날만 생각해. 가뿐하게 살아보자. 기사님, 살 좀 부탁합니다. 쓸쓸히 돌아선 택록. 그 시간 동범과 함께 사건 현장을 찾은 경찰. 제어판에 접근해서 비밀번호 리셋을 한 거지. 좀도둑은 이런 거 건들도 안 해. 이 안에 뭐가 들은지도 모르고. 애초부터 금고 안에 물건을 노리고 들어온 거네. 성화가 한 말을 떠올립니다. 다른 사람이 가져간 거야. 그때 수상한 자 발견. 도망간다. 하지만 순식간에 사라진 수상한 자. 절 보자마자 도망가더라고요. 오늘 일은 택록 선배님한테 비밀로 해주세요. 또 알았다. 간다. 성화의 말이 또 떠오르는데 모든 더러운 이해관계들이 얽혀 있는 곳이에요. 뭔가 다시 꿈틀거리고 있는 느낌이라고요. 끝난 일이야. 택록은 왜 그렇게 대답한 걸까? 밤늦게 돌아온 택록. 저한테 최소한 무슨 일인지는 알려줘야죠. 가족인데. 가족? 사촌이니까 이웃사촌. 우리나 다다 임마. 뭔가 비밀스러운데. 연주연 팀장은 밤 늦게까지 뭔가를 보는 중인데 장 회장과는 직접 만난 적이 없어요? 네, 없습니다. 왜 장 회장은 국진화는 죽이고 우리 경은님은 살려뒀을까? 이상하지 않아요? 택록은 물론 주변 인물들까지 알아보다 비밀스럽게 누군가의 전화를 받는데 생명에는 지장 없답니다. 김택록 형사가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는 계속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분명 수상해. 이 시간 선배님이 모든 걸 망쳤어요. 바뀐 게 없네요. 형사님 곁에 있으면 다 다치고 아파요. 전부 선배님 탓이에요. 알겠냐고! 악몽에서 깨어난 택록. 출근해보니
분위기가. 여청의 강력계 지금 당장 집합하라는 사장님 지시래요. 앉으세요. 기사에 분노한 경찰서장. 존재감 없는 지금부터 강력계 여천계 공조 수사 체제로 들어갑니다. 처음부터 다시 가출 청소년 놈들 싹 정리하고 불지른 놈 당장 찾아내세요. 결과 나왔습니까? 화재 감식 결과 뭐 나왔는데요. 지금 방화 사건 브리핑부터 다시 시작하는데 무장이익 39세 이렇게 지금 다 범인은 호스를 잘라서 가스가 이제 다이얼식 타이머에 이제 바늘을 붙여가지고요. 그럼 우장익은 화재로 사망한 겁니까? 부검 결과가 아직 안 나와서 가스 폭발 전 누군가에 살해됐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럴 수 있지. 뭐합니까 다들 안 움직이고. 재개발 지역에 있는 가출팸 아지트 있잖아요. 거기부터 좀 다녀와 주세요. 두 팀이 협동 수사한다고 해서 형사님이 다시 강력계 소속되시는 거 아니에요. 제 지시 하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명심하지. 그녀가 택록을 경계하는 듯한 이 느낌은 뭐지? 그 형님 팀장이 서장한테 직접 찾아가가 형님 팀원으로 달라 했다던데. 어디 좀 다녀올 테니까 아지트는 네가 알아서 돌아보고 들어가. 장사님. 하나 주변 가출팸 애들은 소재 파악이 다 끝났고요. 네. 이제 참고인 조사 진행하려고요. 아니 지금 상황에서 걔네 범행 동기가 제일 확실한 거잖아요. 물증 나오기 전까지는 아닙니다. 우리 쪽 어떻게 됐냐? CCTV 다 확보했어? 그때 CCTV 화면을 보던 연주연 팀장. 예, 이 사람이. 헉! 이 남자는 양기태. 이런 상황도 모른 채 열심히 라면 먹는 중인 기태. 기태야, 이리 와봐. 싫은데요? 이 시간 택록은 하나를 찾아옵니다. 경찰한테 말한 거 말고 좀 더 해줄 얘기 없니? 내 얘기 들어주고 믿어주는 사람은 그 아저씨밖에 없었어. 우리 가뒀던 아저씨 사무실에 들어가기 전에 검은색 후드티를 입은 사람을 봤어요. 진짜 뭔가 없어진 거라면 그 사람이 분명 범인이에요. 너 그 사람 얼굴 봤어? 무장익 살해 및 방화 혐의로도 체포되는 거 알았어? 뭐 개소리야. 아니야. 나 아니라고. 왜 없는 짭새 새끼들아. 야, CCTV 좀 가려. 가리지 마세요. 아무래도 기태가 아닌 것 같은데. 경찰에게서 이 소식을 듣게 된 택록. 양기태가 방화 용의자로 체포됐어요. 사건이 있던 날 새벽에 우장익 사무실 근처로 가는 게 찍혔거든요. 아직 재심 중이긴 한데요. 그 몇 년 전에 노숙자 방화 사건 뭐 이력도 있고 확실한. 김택록 경위와 같은 고시원에 산다고요? 쟤는 왜 잡아온 거야? 거기 있었다가 다 방법이야? 일을 이따위로 해? 김 형사님 잠깐 뵙죠. 기태에게 뭔가 부탁을 한 게 있었던 택록. 이 시간에 왜 있었는지를 설명 못 한다니까요. 성화가 다치기 직전에 통화했던 것도 선배님이 신고고 엮여 있네. 다 엮여 있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동정정과자 조사는 필수입니다. 일체 관여를 안 해주셨으면 합니다. 경찰은 연주연 팀장에게서 수상함을 느끼고 기태는 살인 의심까지 받게 됩니다. 너 우장이가 돈 좀 많아 보이고 이러니까 막 죽여놓고 불 지른 거 아니야? 세상 억울해 보이는 기태. 복구됐어? 난이도 완전 최상이라니까. 서둘러 상황이 바뀌어서 시간이 얼마 없어. 여보세요. 동범을 재촉한 택록은 방화 현장에서 뭔가를 발견했던 것. 고민에 빠진 택록에게 다가온 경찬. 양기태 왜 거기 있었는지 선배님은 아시죠? 성화 선배는 다쳤고 양기태는 잡혀있는데 선배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이유. 너도 수사에 감정이입할 거면 빠져. 어제 우장의 사무실에 들렀을 때도 검은 후드 입은 누군가가 있었어요. 어제 자정쯤에요. 그것도 양기태예요? 검은색 후드티를 입은 사람을 봤어요. 헉, 제3의 인물이 있다. 100%. 요즘 뭐 이런 아날로그 다이얼 거의 안 쓰는데 요런 급조 폭발물들은 전부 다 디지털이가. 그 다이얼만 조절하면 60분이 아니고 60시간도 할 수 있어. 그럼 이거 10시간도 가능하다는 거네? 뭐 이론상으로는 공구상가 쪽이나. 발품 팔면 뭐 구입처를 알 수도 있겠네. 택록 선배님한테는 오늘 일도. 알았다. 근데 이건 뭐예요? 이거는 까누라 바람핀 거 잡아달라고 이거. 사실대로 말하지 못한 동범. 예, 이게 준비됐습니다. 일단 이거 시키는 거 보고했는데 이게 알려지면은 완전 뒤집어지겠는데 진짜 괜찮겠어요?
그리고 뭔가를 보고 놀란 택록. 다음날 경찰은 공구상가를 뒤지는데 맞아요. 우리 집에서 지급하는 거 현금 냈어. 18TC 해주거든. 혹시 CCTV 같은 건 없죠? 아니 그게 왜 없어? 그 영상 좀 제가 혹시 받을 수 있을까요? 경찰이 와서 가져갔다고. 아니, 어떤 경찰이? 아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혹시 택록? 우장익 사건 증거 목록을 확인 중인 경찰. 공구상가 CCTV 영상은? 증거물 관리는 제가 쭉 했는데 그런 건 없었습니다. 갑자기 택록이 의심스럽다. 이게 최근 10년치예요. 절도, 방화 관련된 청소년 범죄건들인데 이번 사건들하고 좀 연관성 높은 거부터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지. 가장 아끼던 후배는 다치고 보살펴주던 지인은 방화범으로 몰리고 침착해 보이셔서요. CCTV에서 양기태 얼굴 알아본 게 연 팀장이라며. 어떻게 첫눈에 딱 알아봤을까? 기사를 진짜 감명 깊게 읽었거든요. 자신을 잡은 형사의 도움으로 누명을 벗은 방화범 이야기. 기억력이 좋네. 감이 온다. 저 여자 세상에. 선배, 내가 뭔 짓을 하고 온 줄 알아요? 표적 수사를 했어요. 대상은 택록 선배님이었고요. 천천히 먹어요. 너무 맛있어요. 택록 선배 원망 안 해요? 나밖에 없어. 형사님도 알고 있어요? 곧 해결해 준다고 했으니까 기다려봐야지. 택록이 기태에게 뭔가를 시켰다. 부탁 하자. 이번 건 좀 위험했잖아. 죽어든지. 문 따고 몰카다는 건 일도 아니죠. 재수없게 걸려서 그렇지. 우장익 사무실에 몰카를 설치한 게 택록의 작전? 선배가 깨어나면 미쳤다 그러겠지만 난 내 눈으로 확인해 봐야겠어요. 대체 택록 선배가 뭘 숨기고 있는 건지. 밤 늦게까지 일하고 있던 택록.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 그는 연주현 팀장의 사물함을 뒤져보는데 형님 팀장이 서장한테 직접 찾아가가 형님 팀원으로 달라 했다던데. 연주현 팀장님이 CCTV에서 알아보시고 지목하셨습니다. 저 나올 때 아직 사무실에 계셨어요. 택록이 고시원에 없다는 걸 확인한 경찰. 그의 방에 몰래 잠입합니다. 그 사람 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이상하죠? 택록의 소지품을 뒤져봐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자 포기하고 돌아가려던 경찰의 눈에. 그런데 또 다른 방이 있다. 그 아줌마가 손가락이 이랬어요. 경찰 맞죠? 이 시간 택록은 확신하게 됩니다. 예. 방화범이 혹시? 그의 또 다른 방을 확인하러 들어간 경찰. 그리고 택록에 숨겨졌던 작전을 보게 됩니다. 오 마이 갓, 이건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거였어. 야, 이거 맞죠? 스튜디오 드래곤 제작 시즌 1부터 정주행 추천 흥미진진 드라마 디즈니 플러스 형사록 시즌 2 매주 수요일 디즈니 플러스에서 공개됩니다. 구독자분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을 요렇게 해주세요. 꼭! 달빛뮤즈 영화 이야기 최신 업로드 영상
달빛뮤즈 추천 영상. 구독은 달빛뮤즈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